요번에 메타에서도 AI 나왔던데요? AI 메타에서요? 예. 아, 아침에 뉴스 봤어요. 뉴스. 네, 뉴스. 신재관장님 안 들어오시나? 지금 5분이 지나서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법정의 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게 많이 알려진 그런 글인데요. 다시 한번.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다. 궁색한 빈털터리가 되는 것이 아니다.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다는 뜻이다. 곧 이제 필요치 않은 것을 소유하지 않는 것, 곧 이를 무소유라고 한다. 다음 표면 감정, 심층 감정. 우리 감정은 겉으로 드러나는 표면 감정과 그 아래에 있는 심층 감정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우리가 비교적 쉽게 인식할 수 있으나 후자는 억압되거나 차단돼 자각이 안 될 수도 있다. 표면 감정과 심층 감정은 서로 일치할 때도 있지만 일치하지 않을 때도 있다. 둘이 일치할 때는 별로 문제가 안 되지만 불일치할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사람의 감정은 그 진폭이 매우 큽니다. 어느 순간 하늘을 찌를 듯 한없이 쫓아가도 또 한순간 땅이 꺼질 듯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 깊은 곳 심층에 있던 감정이 어느 순간 느닷없이 모습을 드러내 표면으로 떠오르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동안 심층에 잠겨 억압되어 있던 감정이 화산이 폭발하듯이 분출한 것입니다. 가끔은 잠시 멈추고 깊이 호흡하며 자신의 심층 의식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심층 감정과 표면 감정이 일치할 수 있습니다. 남들이 잘못 때문에 살다 보면 남들의 잘못된 언행 때문에 화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에게 똑같이 당했어도 누구는 화를 크게 내고 누구는 그다지 화를 내지 않은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보는 것이나 생각하는 게 달라서 그럴 수 있고 인내심의 크기나 마음의 깊이가 달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화가 나는 것은 여러 원인이 있습니다. 내가 나 때문에 화가 나기도 하고 남의 잘못 때문에 화가 치솟기도 합니다. 나의 생각과 가치관에서 벗어나는 경우, 자존감에 손상을 입는 경우, 그 모든 것에는 나라는 틀이 작동돼 마음의 불꽃이 일어납니다. 이 틀을 부셔버릴 때 상대와 내가 다르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비로소 연민이 생기며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다음에 시작이 반이다. 시작이 반이다라는 속담이 있다.
일단 시작하는 것이 어렵지 시작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뜻이다. 10대들이 무한한 꿈을 키워나가는 시기로 이 시기에 자신감과 용기를 기르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다. 자신감을 잃으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시도조차 하지 못하게 된다. 누구에게나 모든 것의 시작은 어렵다 하지만 용기와 자신감만 있으면 그 어떤 일도 과감하게 시작할 수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시작이 반이다. 아닙니다. 시작이 전부입니다.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먼 미래가 아니라 오늘, 이따가, 잠시 뒤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것부터 바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생각 관리를 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 생각이 나의 인생을 만든다는 것에 대한 확신과 신념이 시작의 첫걸음입니다. 네. 오늘 간단한 문장을 같이 좀 보셨는데요. 소감을 한 말씀씩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공윤수 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처음에 이제 나왔던 그 무소유라는 부분에 관련돼 있어서 저는 이제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다가 이제 그 내용이었고, 저는 그러니까 필요가 없는 거는 제가 생각해 잘 없는 거는 같은데, 좀 이렇게 덜 필요한 거라 할까? 우선순위가 되지 않는 부분을 조금 이렇게 그걸 정리하거나 드러낼 수 있는 것, 그런 부분일 것 같아요. 저는 뭐 있으면 있을수록 좋지 나쁘지는 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 무소유의 삶을 실천을 못하는 것 같고요. 대신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것, 조금은 욕심을 비울 수 있는 부분 정도에서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 생각 정도 해봤고요. 결국 표면 감정하고 심층 감정 뭐 이런 표현을 했는데, 그거는 어떤 제가 바깥으로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에 내 속에 있는 것을 살짝 감추고 그 부분을 표현하는 거지, 표면하고 겉하고 자체가 어떤 뭐랄까 일치하지 않는다는 부분보다는 행동으로 나타나거나 말로 해질 때에 어떤 조금 다른 모습, 저희 위선이나 제가 잘못하는 거에 관련돼 있어서 내를 숨기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겠나 싶고, 제 속에 아무리 깊이 있는 게 결국 행동으로 나타나지면 좋긴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사실은 많이 있는 편이긴 하고요. 그래서 잘 다듬어서 행동이나 또 그다음에 속에 있는 거나 똑같이 잘 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들 납니다. 그래서 그리고 남들 잘못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대부분은 보면 저한테 기준은 있는 것 같아요. 제 자신한테 결국은 나는 이만큼 하는데 너는 왜 이래? 뭐 아니면 쟤는 그렇게 못해. 뭐 이런 식이 주로일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주로 좀 이렇게 비교했을 때 나타나는 그런 느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참 이것도 쉽지 않는, 말이 다 쉬운 것 같고 또 울림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행동은 잘 안 되는 막 그런 이야기 같고요. 시작이 반이라는 부분에서 딱 이 말을 이제 이번 주에 같이 이제 나누었는데, 영상이가 안 그래도 휴가를 와서 잠깐 이제 우리 차 한잔하고 뭐 진료도 잠깐 보고 하는데, 영상이가 너 이제 얼마 됐니 이랬더니 영상이가 6개월요 이러는 거야. 그래 갑자기 속에서 내가 벌써 하는 소리가 나올 뻔했어요. 벌써 하는 소리 나올 뻔했는데 그 이야기를 하고 고생했다, 지금 참 그 하다 시간 잘 지났다
간다 하여튼 그런 이야기들 하고 끝까지 열심히 하자 이야기를 하는데 영상이가 그러더라고. 원장님 시작이 반이라 그랬으니까 제가 지금 한 75% 정도는 한 것 같아요. 이러더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어떤 적응하는 거나 여러 가지 생활하는 게 그래도 잘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참 봤는데요. 그렇게 이제 생각 자체가 아직까지 정말 6개월밖에 안 돼서 하고 있는 경우보다 그만큼 잘 적응하고 있는 모습들이 참 좋았고 저도 그랬으면 참 좋겠다. 모든 일들을 진행할 때 그런 생각,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자기의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아마 저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하나하나 이렇게 정리를 자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참 보기 좋은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예, 하여튼 시작도 안 하고 걱정하고 있는 또 일을 하다 보면 힘들면 이게 언제 끝나 뭐 이런 마음들 참 그런 것들이 주로 많이 있는데요. 시작이 처음 시작 그리고 그 확신이나 신념에 가득 찬 그 일을 진행할 때에 끝까지 잘 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믿으십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유 대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무소유 이야기 지금 세 번째인가 나오고 있는데 나올 때마다 드리는 이야기인데 저는 이제 무소유가 아니라 전소유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 자꾸 드리잖아요. 근데 이제 네, 여기서는 그 무소유라는 말 자체도 이미 그 소유를 인정하는 그런 단어잖아요. 예, 근데 전소유란 말은 이미 모두 다 소유하고 있다는 걸 깨닫는 거.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갖고 뭐는 내 거다, 뭐는 내 거다, 요건 네 거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미 그 값 없이 누릴 수 있도록 받고 태어난 게 내 생명부터 포함해서 값 없이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내가 소유한다고 믿는 것보다 훨씬 크고 많은데 소유에 집착하면 그 많은 것들을 놓치고 살기가 훨씬 쉽다는 거죠. 그래서 원장님도 이제 그 주변에 이렇게 산책하고 이런 거 하시는 거 좋아 보여가지고 요 뒤에 지금 사는 데로 이사 오니까 요 뒤에 그 화장터가 있어요. 서울 네. 추모공원이라고. 근데 이제 거기에서 그 잔디마당을 넓게 조성을 해놨거든요. 근데 들어가 보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잘해놓고 관리도 잘하는데 맨날 그래서 거기가 그 강아지들 키우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완전 성지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 사람은 안 오고 개들은 이렇게 와서 뛰어놀게 그렇게 이제 해갖고 차에다 태우고 와갖고 그래갖고 그렇게 놀다 가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 이제 저는 뭐 자주 산책을 가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이만한 그 마당을 만약에 소유를 하려고 그러면 내가 얼마나 골치가 아팠을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인생을 낭비해야 이걸 소유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하나가 도시로 오려고 하는 것도 그런 거잖아요. 그 도시 가까이 사는 것도 실제는 어려움이 있는데도 거기 누릴 수 있는 인프라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있는 걸 그냥 잘 누리는 게 더 중요하다, 소유보다.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고, 그리고 옛날에부터 보면 강사들 사이에서도 하드에다가 자기 거 PPT 모으느라고 너무 이렇게 열심인 분들이 많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요렇게 지금 스터디 하면 라이브 방송 그냥 하잖아요. 같이 이렇게 지금 이것도 예, 이런 식으로 그냥 열어놓으면 좋은 게 그것도 당장 보시는 분도 계시지만 영상 다운받아갖고 유튜브 올려놓고 또 보시고 거기에 또 댓글 달리고 이러면 점점 커지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러지 않고 자기 하드에다 놓고 뭐 나는 몇 테라 분량에 뭐가 있고 막 이러는 거 보면 되게 좀 사실 되게 많이 답답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소유라는 단어 자체에 집착하는 거, 그게 유소유든 무소유든 간에 그게 참 많이 뭐랄까, 삶을 범위를 좁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나랑 상대방, 그 다음에 또 나와 내가 뭔가를 갖는다는 그 소유 대상 있잖아요.
물건이든 땅이든 집이든 네. 그거를 구분하는 것 자체가 그 기독교적으로 보면 그게 선악과 효과 아닌가. 자꾸 이 구분하는. 근데 그게 사실 편리하긴 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거나 뭘 결정할 때 편리해서 사용하는 패턴인데 그게 실체인 것처럼 이런 허상을 갖고 살아가는 거, 요거는 참 벗어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저도 이제 계속 말은 전소유 그러는데 근데 이제 자꾸 이제 빠져들 때가 있잖아요. 살다 보면. 네. 예, 그래서 그때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표면 감정하고 심층 감정 부분은 옛날엔 피상적으로 이렇게 이분법으로 생각을 했는데, 근데, AI 나오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연구하고 자꾸 공부하다 보니까 점점 이제 느껴져 가는 게,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하고, 뒤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부분이나 할루시네이션이나 이런 부분이 어떤 거구나라는 게, 이게, 사람 내부에서도 그대로 일어나겠구나.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겉으로 내주는 거는 몇 줄 안 되더라도 옛날에는 그냥 단순 계산할 때는 안에서 계산하는 양 대비 나오는 게 그게 이렇게 큰 차이가 없었는데 지금은 겉으로 조금 내놓기 위해서 뒤에서 하는 연산이나 장비가 어마어마하게 필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사람도 이 겉으로 나와 있는 것보다 속에서 굉장히 많은 게 일어나고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그거를 들여다본다라는 부분을 보통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큐티 묵상을 하면서 많이 느끼는 게 우리가 그냥 생각하기 힘들어가지고 묻어놓는 것들, 덮어놓고, 그 다음에 머리에서 제껴놓고 잊어버리고 지내는 부분, 이게 점점 자꾸 심층경에 가서 쌓이면 갈수록 분석하기 어려워지더라고요. 근데 안 그러고 하나씩 꺼내갖고 또 생각해보고 정리하고 이게 해석이 되고 하면, 그러면 그때부터 자꾸 끄집어내다 보니까 이게 반전까지는 아닌데 근데 심층 감정 부분 요 부분에 대한 게 이해가 되면 밖으로 나와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비율을 조절해 갈 수는 있다. 심층 부분이 굉장히 많았던 걸 점점 이걸 해소를 하고 그 다음에 겉에서 인식할 수 있는 감정으로 바꿔내는 작업 이걸 정말 많이 도와주는 게 묵상이구나. 초기에는 이제 강 실장 따라가고 교회 다니느라고 종교적인 입장에서만 생각을 해갖고 좀 거부감이 있었거든요. 묵상에 대해서. 근데 지금은 하면서 혹시라도 나중에 설사 이제 신앙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바뀌거나 뭐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 묵상은 해볼 만하는 거구나. 지금 저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요 지금 이 토요일 날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금원 파티에서 하는 거 요것도 사실 같은 효과가 저는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심층적인 거 이런 거를 자꾸 꺼내서 해석하고 그것도 혼자서 해석하면 오류가 날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근데 이렇게 함께 공개된 데서 이야기하고 자꾸 꺼내다 보면 이게 정리정돈이 잘 되는 거 이런 걸 저는 생각이 참 많이 됩니다. 그리고 남들 잘못 때문에라는 거 뭐 인내심 마음의 깊이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됐었는데 그때마다 이제 생각하는 게 저는 FTA라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폴트 트리 어널리시스. 그래서 이거를 잘못이라고 하는 것들 일이 터졌으면 그거를 자꾸 분류를 하고 분석을 해봐 가지고 그 중에서 내 몫에 해당하는 거를 먼저 해결하고 있으면 남한테 가는 화살을 그 에너지를 훨씬 더 줄이고 효율적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심층의식 들여다보는 거랑 이게 맥락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심층의식을 들여다볼 수 있으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단지 겉으로 있는 감정 속에 있는 거는 못 본 상태에서 감정으로 드러나다 보면 실제 해결하기는 더 힘들어지는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 대법원 행태 이렇게 보면서 딱 이렇게 느끼는 게 감정적으로 되는 거나 뭐 막 비난하는 거 지금 그거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당분간이라도 대선 때까지만이라도 굉장히 냉정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요 지금 세 번째 거 요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이 반이다 부분에서는 구체적으로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 갖고 묵상을 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하고
너무 아침에 앞에 바짝 붙어 있는 일정이 많아갖고 묵상을 못하고 그냥 시작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 하루가 그 내 거라는 느낌 있잖아요. 내가 잘 누리구나, 못 누리는구나 하는 거, 요게 차이가 되게 많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AI가 생기면서 고민이 많이 없어졌어요. 어제도 CDMS 그쪽에 스포츠트리라고 거기에서 영상 판독 시스템 관련해갖고 좀 조언을 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영상 쪽은 제가 아는 게 너무 없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당황했어요. 어, 이거 어떡하지? 저 잘 모르는데요. 이렇게 하려다가 젠스파크 있잖아요. 젠스파크에다가 그냥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그쪽에서 굉장히 그 자료들 검색 잘하고 정돈해가지고 딱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젠스파크가 준 겁니다. 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올려놨어요. 근데도 회의를 하시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이걸 또 왜 또 하시려고 또 일어나 해가지고 회의를 이제 어제 2시부터 했어요. 근데 막상 시작을 하고 있는 자료 가지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저도 되게 많이 그 시간 동안 배우고, 그 실제 지금 필요로 하시던 고동영 대표님도 하다 보니까 끄집어내지는 건, 그리고 그 건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접근, 해결책 생각하고 토론하다 보니까 얻는 게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회의 끝날 때는 진도가 참 많이 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정말로 이 시작 부분이 중요하구나. 일단 시작하는 거. 그리고 이 시작 부분에 이 문턱을 많이 넘게 해주는 게 AI 서비스구나. 그러니까 막 생각하고 감정 통제하고 막 수많은 지식을 쌓고 하는 그런 작업들보다 먼저 중요한 게 말을 꺼내는 거. 사람 관계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커지기 전에 미리 말을 꺼내고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그러면 문제가 어느새 많이 해결되고 또렷해지고, 그리고 알아가게 되는 거. 그래서 이 시간도 참 소중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질문하면서 정리가 시작이 되는구나. 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나눈 얘기들이 평상시에 이렇게 많이 얘기되는 부분들인데, 또 얘기 나누다 보면은 새로운 또 각도에서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고, 좋은 또 인사이트를 얻는 것 같습니다. 무수유를 아까 우리 유 대표님께서 3번째 이 발표를 한다 그랬는데, 저는 지금 이 같은 문장을 보더라도 이게 또 새로운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또 올린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전소유라고 몇 번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또 그것도 역시 또 처음 듣는 말처럼 들리니까 이게 그 얘기를 들을 때 몰입을 안 해서 그런 건지, 얘기한 지가 오래돼서 잊어버리는 건지 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소유라는 거를 온전전자는 거죠. 전체 온전전자. 그러면 이 전소유라고 이미 다 가지고 있다는 걸, 그걸 깨닫고 사는 거. 그런 의미입니다. 예. 네, 이게 뭐 공기의 소중함 이런 거가 다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공통 분모라는 거 아니에요? 전소유. 예. 네네네. 그럼 전소유는 이게 굳이 이게 산술적으로 얘기하면은 무소유 플러스 유소유가 전소유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그거를 포함한 거죠. 근데 그거를 사실은 그냥 그거 2가지를 더하자가 아니라 그냥 네. 뛰어넘자. 그러니까 자꾸 있는 거를 내려놓으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고, 가지려고 이렇게 할 필요도 없고, 사실은 몸 하나가 차지하는 공간 크기라든가 우리가 직접 쓸 수 있는, 운영할 수 있는 직접 자금이라든가 이런 게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그런 거는 그냥 우리가 별도로 그 장비가 많이 있어도 주머니 칼 하나 있으면 편하잖아요. 주머니 칼은 주머니 칼대로 쓰고, 나머지 꼭 필요하면 그냥 꺼내서 쓰면 되고, 요런 쪽이면 되는데 너무 힘들게들 사는 것 같아갖고. 그래서. 네. 하여튼 이 무소유 생각하면서 불필요한 것을 소유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하고, 또 우리가 이제
자꾸 버리는 습관을 가지라 그러는데요. 그 뭐 이 저 웰다잉에서도 그 클리닝 해가지고 삶을 이렇게 정리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한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그 버린다, 불필요한 거를 인간이기 때문에 욕심이 있어서 또 이렇게 취하게 되는데, 또 시간 지나면 그 별 의미가 없거든요. 그것도 버린단 말이죠. 근데 그 버리는 것이 습관적으로 잘 되는 사람들은 잘 버리는데, 이게 그 버리는 것 자체가 또 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쉽지가 않거든요. 정리정돈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도 이게 시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 이렇게 버리는 습관을 좀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무소유를 생각할 때 항상 느끼는 감정이고요. 표면 감정과 심층 감정, 이게 아마 글을 쓴 분이 심리학자이신가요? 이게 뭐 화면이 좀, 이분이 이해받는 것은 모욕이다, 김정규. 그래서 이게 심층 감정이다, 밑바닥에 깔려 있는 감정, 어떤 감정이 본원적인 거. 그래서 뭐 하여튼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 그게 이제 이 행동으로 나타난다, 이런 상황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것이 표면 감정과 심층 감정이 일치될 때 이게 문제가 별로 안 되고, 불일치될 때 문제가 많이 된다, 이런 부분인데, 명확히 이게 뭐 표면 감정과 심층 감정을 구분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은 것 같고, 우리가 명상을 한다 그러면 결국은 이런 것들을 이거 일치시키는 노력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봤거든요. 근데 역시 뭐 이것도 많은 그 어떤 개념을 이해하고 훈련을 통해서 또 좀 레벨업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남들 잘못 때문에. 이거는 철들기 전에는 뭐 100%다 대부분이 남들 잘못인 것 같고, 철들고 이제 나이 들어가면서 전부 다 내 탓이로소이다라고 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귀의를 하는 게 우리 인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나이 들어서도 또 남 탓하시는 분들이 주위에 덜어 있고, 저도 뭐 가끔은 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이게 남 탓하지 않은 것이 내 탓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점잖게 나이 들어가고 좀 품격 있게 나이 들어가는 모습이 아닌가. 하여튼 나이가 들었어도 이게 남의 탓하시는 분 주위에 가끔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시작이 반이다. 여기서 이제 이런 표현이, 시작이 반이 아니고 시작이 전부다라고 했는데요. 네. 뭐 그 말도 참, 반을 넘어서 시작이 50%가 아니고 50% 이상이 아니고 시작이 전부다. 시작하면 100% 이룰 수 있다, 이룬다, 뭐 이런 식의 의미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 스타트라고 하는 단어를 지금 이렇게 크게 이게 보다 보니까 앞에 ST가 있고 뒤에 아트가 있네요. 이게 공교롭게 어떻게 그렇게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아트 그러면 예술, ST 그러면 하여튼 여기다 뭘 붙이면 참 의미가 더 재밌는 의미가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시작하는 것 자체가 예술이고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잠시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각 관리를 해야 된다. 시작을 하려면 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의 밑바탕은 역시 하고자 하는 의욕.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뭐 필요한 욕심일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런 열정이나 의욕이나 그런 생각 자체가 없으면은 시작 자체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실제로는 이게 뭐 시작하는 것 자체가 글쎄요, 가지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그 시작해야 될 그런 상황이겠지만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다음에 불필요한 것들은
아예 시작 자체를 안 해버리고, 근데 그걸 판단하는 기준 자체가 실제로는 쉽지는 않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아까 그 표면 감정하고 심층 감정 이렇게 설명을 하실 때 이게 만약에 표면 감정이 7이고 심층이 3이다라고 하는 그런 그 마음의 상태가 이제 그런 상태가 있을 거고요. 근데 표면이 5, 심층이 5가 되는 경우, 근데 표면 감정이 3이고 심층이 7이다. 뭐 이런 것들이 어떤 경계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결국은 우리 일상생활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 큐트라든가 이런 묵상을 통해서 7대 3의 그런 그 심리 상태를 3대 7의 그런 상태로 이렇게 전이를 시켜 나간다. 이렇게도 그 생각할 수가 있나요? 저는 꼭 수치로 하는 거는 별 의미 없다고는 생각하는데 네. 마음에 걸리니까 그냥 덮어버리는 거 예. 그런 거보다는 확실히 늘어난다. 예, 그거는 생각이 듭니다. 지나간 일 중에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 있잖아요. 근데 네. 연결돼서 그게 또 생각나니까 그 주변 것이나 그것과 관련된 생각도 떠오르면 애초에 거기부터 생각을 꺼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네. 이제 이미 해석이 된 거는 그거는 사실 꺼버릴 필요가 없으니까 그걸 드러내면 밝은 대로 그러면 그 네. 옆에 있던 것들도 다룰 수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예, 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은 작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시간인데 이제 이거는 지금 그저 발표하고는 조금 무관한 질문을 공 원장님한테 하나 좀 드려보고 싶은데, 제가 어저께 이제 그 안과에 갔었어요. 그래서 안과에서 제가 그 이제 오른쪽 눈이 이제 거의 이제 그 시력을 이제 뭐 그저 시력 검사할 때 앞에 판이 하나도 안 보이거든요. 이 손가락을 앞에 갖다 대야 뭐 2개인지 하나인지 알 정도로 이제 이 시력 장애가 이제 있는 상태고 이제 복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담당 의사한테 이 장애 등급을 이 정도 상태 갖고 받을 수가 있나요? 그랬더니 장애 등급 신청하면은 뭐 그 장애 등급 판정을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그게 뭐 4가지 검사가 있더라고요. 전체 시야 검사, 자동 시야 검사, 각막 곡률 반경 측정, 굴절 및 조절 검사, 뭐 이런 4가지 검사를 해서 의사가 소견서를 작성을 해줘서 그 서류를 그게 어느 기관인지 모르겠지만은 뭐 보건소가 됐든 어디를 제출하면은 그중에 저걸 심사를 해서 뭐 불필요한 또 미비한 서류는 내십시오 해가지고 이제 조율을 하면서 이제 최종 뭐 몇 급이다, 뭐 아주 장애인이다, 이런 것들을 판정을 하는 그거를 아마 이제 절차를 받는 것 같거든요. 전에부터 그거를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차도 없애려고 그러고 면허증도 이제 반납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준비를 하려면은 이 장애 등급부터 먼저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치과 쪽에도 그 장애 등급 받는 그러한 그 요소들이 있나요? 치과도 있기는 한데 일반적으로 뭐 암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가지고 아예 뭐 씹는 기능이 안 된다든지 그런 전체적으로 잘라내서 뭐 그런 쪽에 이제 장애 등급을 받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인공적으로 넣는 보형물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혜택이나 이런 것들은 있죠. 연관이 특별히 되는 그런 거는 우리 개인 의원에서 할 수 있는 그 상황은 어차피 아니고 그런 거는 네. 대학병원에서 대학병원 큰데 상위기관. 예. 그렇군요. 네. 그래서 어저께 저도 전에부터 그걸 근데 어떤 의사한테 물어보니까 뭐 제가 듣기로는 뭐 이 정도 가지고 장애 등급이 안 나올 겁니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그런지 전혀 생각을 놓고 있다가 어제 이제 그 담당 의사가 이제 바뀌었거든요. 그분한테 이제 여쭤봤더니 뭐 그거 저 서류 기본적인 4가지 검사를 받고 그거 제출하면은 장애 등급 판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걸 한번 좀 추진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시력 장애는 이제 전체 장애냐 아니면 일부 보이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뭐 어차피 일반적으로 치매도 그렇고 신체 장애도 그렇고 1, 2, 3, 4 급수가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네. 뭐 등급 받는 거는 정당하게 검사를 하면 그거에 대한 네. 정당하게 나오니까
뭐 받을 수 있으면 받고 또 그런 신청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진행이 되고 있어서 생활에 장애가 있다 싶을 때는 그런 검진을 받아서 저기 국민공단이나 이런 단체 기관에다가 제출하고 그런 액션은 좀 필요하죠. 그래야 다음번에도 원래 이게 이제 처음부터 그러니까 뭡니까 장기 요양 등급. 치매도 그렇잖아요. 그리고 요양 등급이나 장애나 이런 것들이 네. 보면 그냥 처음에 가서 그냥 해달라 한다고 아니면 이렇다 해서 되질 않잖아요. 그렇듯이 네, 그렇죠. 기본적으로 장애 등급 같은 경우에도 장애가 발생했을 때는 일단은 정상적으로 받아서 제출해 놓는 것도 굉장히 좋은 네네. 그래서 최근에 그걸 한번 실천을 네. 좀 하려고 합니다. 네. 메타 쪽 AI는 아직 국내에서는 그거 못 쓰는 거거든요. 좀 기다리시면 됩니다. 네. 예.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네. 이런 시간 통해서 고맙습니다.